네, 안녕하십니까. 영국발, 남아공발, 게다가 브라질발, 그리고 변이가 나오면서 완치자도 새로운 변이에 감염됐다는데 이 백신들 지금 막 퍼져나가고 있는 이 변이들에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에서 남아공발 변이가 확진됐어요. 기존 바이러스에서 어떻게 변한 겁니까? 바이러스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습니다. 그럼 거기 끝에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는 어떤 세포에 달라붙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되게 조금씩 변한 거예요. 대표적인 변이로 특징되는 게 E484K인데 요 양쪽에 있는 알파벳은 뭐냐면 단백질이 여기에서 E에서 K로 변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484는 얘네가 위치한 숫자. 그래서 484번째 어떤 부분에서 요걸로 변했답니다. 그 변이를 보시면 조금씩 이제 그런 것들이 달라져요. 영국발, 남아공발, 브라질발 세 종, 3종 세트라고 하잖아요. 네. 결정적 차이가 뭐가? 이게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프로테인이고 이게 사람 세포의 수용체예요. 이렇게 달라붙는 건데 요게 조금 변해서 여기에 더 잘 달라붙고 잘 안 떨어지려고 하는 요런 특성이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더 잘 달라붙으면 전파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달라붙는 부위가 어떻게 바뀌었느냐에 따라서 영국발, 남아공발, 브라질발 이렇게 학자들이 분류하고 있는 겁니다. 완치된 사람도 왜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재감염됐다 이런 말은? 37세 브라질 의료인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지난해 6월 감염됐어요. 그랬다가 가볍게 앓고 다 나았는데 9월 달에 증상이 생겨서 10월 달에 검사를 해보니까 재감염됐어요. 두 번째, 지난해 10월에 감염된 게 지금 말하는 브라질발 변이입니다. 이게 왜 주목을 받냐면 불과 넉 달 만에 자신에게 중화항체가 어느 정도 남아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 면역력이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서 이렇게 재감염 사례가 나오니까 학계가 사실은 조금 놀랐어요. 이거 변이 좀 제대로 봐야 되겠구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것을 방어하는 기전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으셨던 중화항체. 중화항체는 뭐냐면 최전방에서 바이러스가 달라붙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전방 군대가 항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든 달라붙은 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세포 안에 들어온 놈들을 직접 싸우는 후방 군대가 있습니다. 후방 군대가 세포 면역입니다. 그런데 얘네는 조금 이 달라붙는 게 달라졌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이 전방 부대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변이에. 그래서 재감염은 쉽게 될 수 있는데 후방 부대, 세포는 얘네와 직접 싸우는 세포는 이런 변이와 전혀 상관없이 원래대로 잘 싸우거든요.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수록 백신 접종 더 잘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면 더 잘 걸릴 수는 있지만 이 후방 부대들이 충분히 싸워줄 수 있다. 이제 백신이라는 게 보통 아주 쉽게 말해서 이제 항체를 만드는 이런 거잖아요. 면역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크게 항체, 바이러스를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항체를 확 많아지는 것도 면역이 증강되는 거고 얘네가 들어와요. 얘네랑 직접 세포가 싸워요. 이게 TH1입니다. 사실은. 백신은 두 가지 역할을 다 충족시킵니다. 항체도 이렇게 늘리고 이 TH1 세포도 이렇게 늘려요. 그래서 얘네가 좀 더 잘 들어올지라도 얘네가 잘 방어하기 때문에 나는 중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세포 면역을 2차 수비도 무력화시키는 변이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이론적으로. 근데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건강한 사람은 변이가 들어와도 2차 수비대가 딱 해서 다 막아주는데 이게 노약자, 그 다음에 만성질환자들한테는 그 역할도 약해질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항체를 다양화한 백신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변이가 코로나 백신, 19 백신을 무력화시킬 거다 이런 말을 해요. 노바백스 백신조차도 영국발 변이에 대해서는 85% 유효성을 나타내지만 남아공 변이에 대해서는 60% 좀 낮은 수치죠. 1차 수비대를 기준으로 결정된 수치입니다. 그런데 2차 수비대, 즉 세포 면역은 여전히 활성화돼서 이 증상을 가볍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걱정할 부분도 있고
걱정하지 않을 부분도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들어올 물량은 코박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들어오는 건데 6만 명분이. 그것도 왜 파이자가 결정됐냐면 파이자는 영하 70도 이하를 유지해야 되는 콜드 체인이 있어야만 이게 접종이 가능하니까 대한민국 니네는 보건 선진국이고 콜드 체인이 가능하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말고 파이자 먼저 줄게. 아스트라제네카는 콜드 체인이 없어서 그냥도 상온에서 유통돼도 접종이 가능한 것을 보건 후진국에 먼저 주고 한국 니네는 좀 파이자 거 좀 어렵더라도 이렇게 이걸로 먼저 해. 그래서 우리가 파이자 6만 명분이 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제발 좀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얼마나 언제 들어오는 게 확정됐는지. 변이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영원히 계속 변이하나요? 네.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 우리 계속 바뀌면 또 백신 개발하고 또 백신 개발 이렇게 해야 되겠죠. 변이는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준으로 계속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무기들을 업데이트하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은 전문가들이 아니다. 지금 변이까지는 괜찮고 지금은 이 개발된 백신을 빨리 맞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나라가 물량이 확보되고 내 순서가 오면 우리 적극적으로 백신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닥터 저널리스트 구독자 여러분들 내 차례가 오면 적극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 힘들어.